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Bad is good, good is bad. 좋은 지표들이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건을 상회했고 또 3분기 경제 지표,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의 큰 폭으로 좀 늘어난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미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여전히 좀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아무래도 이 매크로 변수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지수 반등을 좀 시도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아직까지 좀 여전히 우려감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조금 올라갔던 종목들 살펴보면요. 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호실적 속에서 오늘장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관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험 적용 이슈가 올라오면서 의료 AI 섹터도 오늘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장 이후에 우리가 반등 시나리오를 어떻게 준비해보면 좋을지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 있는 전략 이분과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상계 트레이더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요. 윤삼을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비중을 조금 많이 못 실는 것뿐이지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루에 한두 종목은 꼭 나오기 때문에 그 한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단기 매매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네, 코스피는 0.1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6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할 만한 종목이 없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 종목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거래대금은 7조 8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거래대금은 5조 6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딱히 유동성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정말로 집중을 해서 하루에 한 종목만 하더라도 주도주 안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게 그 타이밍에서만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은 어떤 강력한 반등 시그널은 없었지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현재 보여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0에서 745포인트대를 지지선으로서 보고 있다라고 지난주 내내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와리가리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다음 주 중에는 바닥이 잡히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하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K증권사에서 역대 최대 이제 실전 투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실전 투자 대회 수급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이제 보통 몇 억에서 몇십억씩 이제 지르는 그 트레이더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해서 풍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
다음 달에는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3일인가 11월 6일부터이거든요. 네, 대외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11월장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징 급등 종목에는 현대 BNG 스틸이 있었고요. 자회사 국내 최초 전기차 50만 대 규모 히토류 연구자석 양산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좀 오전에 잘 간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후장에는 이제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있죠. 현대차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역대급 호실적을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날린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급주 뭐 아니면 대형주는 절대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어떤 종목들을 보시라고 했었죠? 1,000억대에서 3,000억대 사이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1,000억대에서 2,000억 사이에 있는 종목들 보시고요. 맥시멈이 3,000억 정도 되는 종목들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탄력적인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화면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QR박스 보이실 겁니다. QR박스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 터치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뜹니다. 참여 코드에 7777 7을 4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 방법 문자인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역시 같은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픽해 주셨던 종목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상승률도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산주 휴니드입니다. 이팔 전쟁 관련해서 또 올라온 종목인데요. 18.51%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JLK 하루 만에 또 급등을 보여줬는데 20.54% 두 자릿수 크게 올라왔습니다. 노을로는요 16.82% 보여주고 있고요. 흥구석유 빼놓을 수 없겠죠. 25일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10.17% 달려갑니다. 네, 앞서서 화면으로 만나보셨겠지만 10월 달이 정말 하락장이 맞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좀 무색할 정도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이 정말 많이 또 수익을 내줬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이 메달을 또 획득할 수 있을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금메달 선수일까요? 네, 제가 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저도 해지나 아니면은 시장 반대로 가는 종목들 있죠. 네, 뭐 방산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뭐 이런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싫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그런 종목을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시장 하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정상적인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낼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JLK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바로 이제 20%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오늘 뭐 주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힌트는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만약에 시장이 반등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좀 탄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휴니드라는 종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흥구석유인데 둘 다 이제 시장이 만약에 약세를 보일 때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는 단순해요. 어쨌든 우리는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은 장기 투자를 하시든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단기 매매자 아니면은 데이 트레이더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하루하루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을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냐, 월급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림픽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또 정상적인 종목을 좀 볼 때가 왔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번 달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지금 10월 5일, 뭐 10월 6일, 7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 4회가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올림픽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이제 10월 언제였죠? 10월 20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약 9%가 빠졌어요. 그 외에는 다 여러분들한테 다음 날 아니면은 이틀째에 다 여러분들께 이런 수익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주일에 걸려서 올라간 게 아니고 보통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데이 트레이딩은 윤사무엘 전문가랑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10월 어려운 장에서도 증명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보다도 더 많은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들어가고 또 타점을 잡아드리고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좀 빠른 어떤 회전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은 굉장히 좀 또 여러분들이 또 주식 인생에 있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투자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중장기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장기 투자도 있겠지만 내가 어쨌든 단기 투자, 네, 뭐 하루 이틀 아니면은 몇 분 안에 이렇게 빠르게 회전을 돌리고 싶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큰 도움과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오늘 금메달 종목은 JLK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JLK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과대 낙폭주를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어떤 모멘텀, 네, 의료 AI와 관련된 호재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중한 양봉이 나왔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시간에서도 조금 오르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그다음에 휴니드 같은 경우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기술적인 포인트로 잡아낸 겁니다. 네, 어떤 뭐 방산 관련해서 이제 이슈보다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대 초반인데 실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한 50에서 60%예요. 40%면은 실제 이 시장에서 이 휴니드라는 종목이 유통되는 물량은 400억 정도에서 500억 사이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날 얼마가 터졌냐면은 이 휴니드의 하루에 터진 거래 대금이 3,2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6번을 돌렸다는 거죠. 네, 이 시가총액 이 종목을 6번을 돌려가지고 만든 봉이 이건데 그러면 이 봉 안에 얼마나 큰 에너지가 밀집이 되어 있느냐 이 관점으로 이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다음날 여러분들이 뭐 시초가에 공략하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는 18.51%지만 20% 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왔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 지지라인을 지지해주고 있어서 아마 이게 뭐 해지주가 될 수도 있지만 방산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우디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는지는 계속해서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다음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도 기술적인 포인트 여기 갭 상단, 갭 하단 관련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분할로 매수를 잡아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줄 거다라는 관점이었죠. 네, 바로 10% 넘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이제 워트라는 종목이었죠. 어제 상장한 신규주였는데 신규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빨간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이제 공략했던 구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여기서 공략하자 전략을 드렸던 어떤 가격도 있을 거고 뭐 손절 지점도 있을 거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약 15%에서 17%, 8%를 바로 갔어요. 몇 분 만에. 이게 1분봉 차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10%라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며칠 아니면은 몇 주 아니면 몇 달이 걸쳐서 수익 내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단 뭐 10분 안에 이렇게 빨리 공략을 해가지고 빨리 챙기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다시 제가 이제 공략을 하죠. 근데 안 가니까 바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개인들이 가장 유리한 게 뭐라고 그랬었죠? 기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0억, 뭐 100억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몇 천만 원, 최대 몇 천만 원, 아니면은 보통 몇백, 아니면은 최대 뭐 1억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은 뭐 1,000억대였지만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 3천억 이상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뭐 사고 팔고 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기동성을 활용해서 만약에 가면은 바로바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샀는데 안 가게 되면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큰 자금을 하잖아요. 뭐 한 번 들어가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할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들의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거래를 해보자라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워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당연히 거래를 했고요. 어제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좋았던 이런 성적을 냈었는데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지다가 제가 이거 어떤 플래그 패턴이라고 했었죠. 네,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최근에 교육을 지난주에 해드렸었고 플래그 패턴이 이제 돌파되는 시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을 깔끔한 돌파 매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바로 또 한 10분 만에 또 여기서 한 8에서 한 10%가량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공략을 해가지고 빠르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전국에서 아마 제가 선빵을 가장 빨리 날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단타들이나 단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지점을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뭐 호가창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차트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또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시세를 낼 때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야 여기 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저점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추격 매수를 해서 고점에 사지만 제가 사면은 그게 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고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오게 되면은 뭐 매치 포인트 종목이나 올림픽 종목만 언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제 유진 기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이렇게 공략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좀 재미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또 거래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렸었죠. 이베스트 증권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관여를 하게 되면 그 종목이 양아치 행동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이베스트가 이제 매물을 이제 잡고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그 수익 실현한 물량을 잡아먹고 올리는 또 다른 증권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유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증권사였거든요. 그래서 빠졌다 그러면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돌파 매매를 시도해서 또 빠르게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략을 잘 한 거죠. 네, 계속해서 그런 어떤 한 가지의 차트만을 가지고 공략하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적인 요인들,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10월 17일, 1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을 상따를 했었고요. 상따로 공략을 해가지고 다음날 갭이 또 크게 발생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거의 이 종목 하나로만 한 26%를 1박 2일 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굉장히 좋은 거래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상따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다 굉장히 또 체결도 잘 시켜주는데 좋은 상한가는 체결을 잘 안 시켜줘요, 원래. 근데 요즘에 잘 시켜준다는 거는 또 다음날 보면은 개파락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상따장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주 전까지는 상따장이었는데 지금 장은 또 상따를 하시면은 조금 상따를 한다는 건 결국 갭을 기대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갭이 발생을 안 하고 개파락이 나온다. 이 부분이 지금 트렌드니까 상따는 좀 보수적으로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저 여기서 이제 10월 16일, 17일 날 이렇게 식으로 이제 눌림 상따를 들어가 가지고 또 하루 이렇게 또 자고 일어나면은 다음 날 또 큰 갭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거래를 만들어줬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이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도 확률이 상당히 떨어졌었고요. 상한가 따라잡기도 확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인가부터 조금 약간 확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좋은 거래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뭐 10분 아니면은 뭐 1박 2일로 거래를 좀 탄력적인 종목 안에서 빠른 어떤 회전율을 높이는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이제 노란톡방에서 만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상승률을 기록한 게 지금 1박 2일 매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휴니드뿐만이 아니라 또 JLK, 흥구석유까지 수요일, 목요일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단기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나도 함께 잡고 싶다. 혹은 단기 매매를 좋아해서 짧은 기간 안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나도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링크 터치 그러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QR 활용이 조금 복잡해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 속방 안에서는요. 기법에 대한 이야기 또 뿐만 아니라 올림픽 종목에 대한 더욱더 상세한 전략도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장부터 장중 대응까지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지니까 좀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지수를 좀 반등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를 했거든요. 해설위원님.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상승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인트로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게 핵심이겠죠. 네, 수급이라는 게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못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미수 거래를 막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런 저점 매수를 이제 신용으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200~300억씩 터지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상승할 때는 분당 1분당 뭐 200~300억씩 터져야 이제 종목이 잘 가는데 지금은 미수나 어떤 신용 거래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풀려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수급주나 아니면 대형주 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뭐 테마주나 아니면은 좀 중소형주 안에서도 상당히 공략을 잘하지만 하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땡 잡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차트 이 세 가지를 이제 활용한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어디서 디테일을 잡을 것인가가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좀 신선한 종목이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거나 의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이 뭔가 어떤 신선한 재료가 뜨면서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시세의 연속성을 발견할지 아니면은 떨어질지 그걸 여러분들도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순환매 테마주, 약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재료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디테일하죠. 이 종목은 재료가 B급입니다. 이 재료는 C급입니다. 이 재료는 A급이네요. A급이면은 상따를 해야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기준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하시면은 아주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인데 결국에 이 재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수급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좋다는 거에 있어서 수급이 많이 터진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급이 어떤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분당 뭐 40억이 터지는데 상한가를 가고 어떤 종목은 40억이 터지는데 뭐 그냥 쭉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왜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종목의 시가총액에서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수급이 이만큼 터졌는데 왜 얘는 이만큼 못 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단기 매매자들은 많이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제 돌파 지점이에요. 근데 얘는 갑자기 떨어져 버리고 얘는 그냥 쭉 가버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을 잘 많이 못 봐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률을 높이고 아니면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붙을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기준이 없으신 초보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USB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다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USB, 이메일 신청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준을 하나 얻게 되실 거다라고 자부합니다. 자, 세 번째는 차트인데요. 차트 같은 경우에 결국에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질 건지 어떤 타점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봐야 될 종목들과 섹터들을 다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이제 장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주도주 랭킹을 매겨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 랭킹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랭킹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쓴다라고 하면은 확률이 이제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든지 뭐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에서 아무리 눌림목을 매매해도 눌림목으로 매매해도 눌림인데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헛방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시장 소외주인데 돌파 매매를 했어요. 상따를 했어요. 상따는 이제 인기주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뭐 돌파 매매를 했다. 근데 그런 종목에서 해봐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는 시장 소외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종목을 우리는 거래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이제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여기서 안에서 이제 종목 선정이 많이들 이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저는 이제 명확한데요. 만약에 진짜 오늘 종목에 갈 주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38선 위에 형성을 해요, 주가가. 뭐 그게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 20% 이상 가든 어쨌든 모든 주가들은 보통 38선 위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추세 지표인 YSL 밴드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추세를 많이 본다는 거죠. 차트를 본다는 거는 추세를 잘 본다는 뜻이에요. 추세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저점과 고점을 올리는지 저점과 고점을 내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 지표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명확한 기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3분봉에서 네,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가량 터져야 되는데요. 결국에 최소한의 어떤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종목을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없으면은 그건 여러분들만 이제 좋게 보는 거지 남들은 다 안 좋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도 같이 좋게 보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개 이상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매수 전략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그래서 예시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흥구석유가 있죠. 보시면은 이 38선 같은 경우에 이 우하향할 때는 절대 보지 않는다. 그리고 YSL 밴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갑자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8선 위로 올라타고 그 다음에 수급 확인하고 그랬을 때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딱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 한 몇 분 만에 또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그다음에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도 다 이 구간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네, 빨간색 38선 그리고 밑에 하단, YSL 밴드 하단, 상단 우상향하는 모습 보고 그다음에 수급도 뭐 3분당 뭐 한 200억씩 터지는 거 확인하고 그랬을 때 또 바로 한 20분에서 뭐 30분 이내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10% 가까운 여러분들께 큰 좋은 거래를 제공했던 이 신성 델타테크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이 38 광땡 기법으로 찾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수가 반등한다는 거는 수급주나 아니면 대형주 쪽이 반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대형주 쪽에서도 분명히 이런 신호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보시면은 이제 빨간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던 구간들 실제 제가 루닛 같은 경우에도 그 지점에서 공략을 여러 차례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38선 아래 내려왔을 때는 공략을 안 하다가 38선 위로 올라탔을 때 YSL 밴드 추세가 우상향하는지 계단식으로 가는지 그리고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야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또 큰 좋은 거래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은 내가 혼자만 좋게 보지 않고 남들 그러니까 선수들이죠.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머니가 좋게 보는 종목을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USB나 이메일 신청하시면은 다 함께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서 좋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고 자신 있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윤삼회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꼭
꼭 지켜봐야 될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섹터들, 돈이 몰려있는 종목과 섹터들을 아침마다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USB를 통해서 기본적인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타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참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는요. 조금 오래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단기에 공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상계 또 프로 트레이더님의 매매 전략들을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장중 대응을 해갈 때 조금 더 현명한 전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도 오늘도 지켜봤어야 될 종목들, 섹터들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섹터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CTR 모빌리티라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원래 이 종목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센트럴 모텍이었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종목이 도대체 왜 처음 보는 종목인 거예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종목인데 예전에 이거 센트럴 모텍 아니야? 이러고 찾아보니까 센트럴 모텍이더라고요. 뭐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 사이버트럭 관련주다, 리비안, 뭐 아니면 루시드 모터스 관련주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뭐 한 3년 전이었나요? 그때 상장을 했었던 3, 4년 전에 상장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알루미늄 암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문 제조업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이제 한 5월 달이었나요? 현대에서 어떤 뭐 개걸음 평행 주차 아니면은 뭐 피겨 스케이팅 스핀 동작처럼 이제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어떤 기술을 선보였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독점 공급하는 게 여기 CTR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재료가 뭐였냐면은 사우디 정부와 현재 자동차 부품 합작회사 설립을 소식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사절단 공식 일정으로 리야드에서 열린 한국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좀 크게 모멘텀을 부각을 받았었는데 다만 좀 수급이 조금 약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뉴스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루시드 모터스의 사우디의 이제 국부 펀드가 예전에 이제 몇 달 전에 18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국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우디 국왕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루시드 모터스의 지분을 60%를 보유한 상태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을 이제 투자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물론 오늘은 모빌리티로 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우디나 아니면은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붙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우디나 아니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안 움직이다가 나중에 가서 사우디를 붙였다라는 거 차라리 아니면 모빌리티로 쪽으로 아니면 자동차 쪽으로 이제 붙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좀 화끈하게 더 좋은 흐름을 보였을 텐데 약간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싸움에 있어서 좀 실패하지는 않았나. 물론 오늘 좋은 성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만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차트도 좀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파란 선이 뭐냐면은 481선이고 이 빨간 선이 뭐냐면은 241선이에요. 자, 이걸 뜻하는 건 뭐냐면은 241선을 뜻하는 거는 보통 1년 동안 거래일수가 240거래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곱하기 2 하면 480이란 말이에요. 1년과 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 즉 이 1년 동안, 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 물려있는 가격대가 여기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대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차트도 여기가 좀 큰 매물대잖아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뭐 이런 모빌리티 관련주들 흐름 나오면은 같이 매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인데요. 에코플라스틱이 제가 봤을 때는 앞전에 있는 종목보다 훨씬 좋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시장에서 알려진 거는 이제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가
큰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 움직이는 종목이다. 어떤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현재 그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이 경량화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가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8,218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 정도의 큰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다만 이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가 왜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킹달러죠. 강달러 시대입니다. 강달러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 옛날부터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뻔하다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좋은 호실적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어떤 실적이나 호재가 있어도 아무리 많이 나와도 유동성이라든지 모멘텀이 없으면은 주가가 못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큰 대형주 보지 마시고 수급주 보지 마시라 지금은. 그러면 뭘 봐야 되냐? 1,000억대 종목, 1,000억에서 3,000억 사이에 있는 종목들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국에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700억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또 그러면은 당연히 이 기업도 좋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초후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업도 실적이 좋다라는 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어떤 현대차나 기아를 올리기에는 시총도 높고 수급도 딸리고 그렇기 때문에 1,000억대 종목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실 텐데요. 네, 에코플라스틱의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일단 뭐 단기 박스권을 이제 벗겨냈죠. 네, 보시면 이런 박스권을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뭐야. 네, 이거 피보나치죠. 네, 피보나치를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를 이제 벗겨냈죠. 481선에서는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241선에서는 돌파가 나왔죠. 자, 그렇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홀딩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다. 아까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가 이제 빠져나오려는 심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트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에코플라스틱이 더 좋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오후장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상한가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모든 그 모빌리티 쪽 관련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응해서 테마에 있어서 대장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2등주가 코오론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내려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시장에 제가 이제 만약에 월요일 시장에 본다라고 하면은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는 에코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로 이름이 에코잖아요. 네, 이런 이름을 짓는 거는 상당히 좀 또 시장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에코가 들어간 종목들은 그래서 아마 수급이 어느 정도 제 기준에만 맞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월요일 시초가 부근부터 저는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에코플라스틱을 포함한 이런 모빌리티 관련주들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매매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빌리티 관련주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CTR 모빌리티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나도 관심이 있다. 월요일장에서 최우선으로 공략할 종목으로도 짚어주셨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나는 꼭 좀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매일 아침마다 돈이 몰리는 종목과 섹터들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월요일부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정보들 잘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링크를 통해서 톡방 안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여러분들 다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이제 의료 AI가 되겠죠. 제가 뭐 어제 가져와서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굳이 가져온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료 AI가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가지고 의료 AI가 두 번째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올림픽 종목이죠. JLK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JLK, 제2의 JLK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LK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기사 어떤 큰 호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AI가 이제 뇌 질환을 진단한다. 다음 달부터 190개 병원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오늘 또 대놓고 JLK를 밀어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AI 의료기기 건강보험수가 적용 첫 주인공 쾌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어제 이제 열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수가 적용이 된다 첫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좀 재료 괜찮은데? 라고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만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AI 의료 기술의 상용화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하는 이 AI 기술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쓰일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큰 이 역사적인 중심 안에 있는 이 기업을 눈여겨보자라는 게 어제 핵심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63만 명이 발생을 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 발병률이 약 80%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JLK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차트는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약 이틀 연속 양봉 마감을 했어요. 네, 어려운 시장에서 이틀 연속 양봉 마감했고 21선 회복했다. 가장 빨리 회복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음 주도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주요 매물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지를 받아줬다라는 부분들 그러게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표가는 거의 다 도달한 상태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눌림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JLK 흐름 나오면 같이 매매 들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의료 영상 AI 소프트웨어 업체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3차원 CT 영상 분석 그리고 검진에 특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사항이 있어요. 네, 뭐죠? 네, 신규주라는 점. 네,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국내 의료 AI 기업 중에 유일하게 2017년부터 7년 연속 국가 폐암 검진 판독 지원 그리고 질 관리 솔루션을 단독으로 공급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유럽, EU가 주관하고 유럽 5개국이 참여하는 유럽 폐암 검진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혁신적인 어떤 AI 성능도 자랑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임상적 유효성 그리고 3차원의 의료 영상 기술 이런 등등의 기술을 그런 시장에서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를 근데 주식적인 사고가 또 필요한 거겠죠? 오늘 그러면은 1등주는 JLK였고 2등주는 코어라인 소프트였다. 그러니까 2등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 하나 있는 게 그나마 신규주라는 부분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주죠. 네, 지금 보면은 쭉쭉쭉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아마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대하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약 1조 원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400억이에요. 굉장히 좀 싸진, 우리가 물론 시장이 폭락을 해서 같이 떨어진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다. 이 회사가 이제 비교됐던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최근에 뭐 잘 갔던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JLK라든지 이런 회사들이랑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게 루닛이나 아니면은 뷰노를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좀 시가총액도 낮고 약간 신규주 이 종목을 올리는 게 나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를 올리는 게 매물대도 적고 깔끔한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관련주들 좋은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못 간 종목들 JLK도 못 갔었잖아요. 많이 못 갔었잖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러면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부터 코어라인 소프트를 포함해서 의료 AI 쪽 좋은 흐름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같이 매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 AI 섹터 신규주 코어라인 소프트부터 어제 올림픽 종목이었죠. 또 하루 만에 급등력을 보여준 JLK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나도 의료 AI 섹터 좀 공략해보고 싶다. 윤삼회 해설위원님의 어떤 시각이 좀 궁금하다. 투자에 대한 해안을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교육자료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도 교육자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노란톡방 안에서 USB 신청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보낼게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해설위원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제2의 JLK가 나올 수가 있을지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제 본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듬제팜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좀 뭐 기업 기호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관련해서 모멘텀은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관련 부각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막 엄청 좋아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장이 이제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신규주라든지 아니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신규주이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종목이 아니죠. 시가총액 보면 1000억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유동성에 맞게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그래도 좀 끼가 괜찮았어요. 최근에. 네, 이번 주에서 뭔가 좀 강했다라고 하면 우듬제팜을 꼽을 수가 있는데 한 3거래일 중에서 2번 정도를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종목을 이제 올림픽 종목을 내보낼 때는 항상 그 타이밍에 맞는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좋은데 만약에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별로 이제 뭐 다음 몇 주일 뒤에 급등하거나 이런 거는 또 이게 좀 드라마틱한 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또 단기 매매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주 중 초반에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듬제팜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한가를 뭐 이렇게 이 분홍색 화살표가 뭐냐면은 그냥 상한가 간 종목이면은 이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정도가량 여기서 한번 상한가를 갔었고 여기서 상한가를 갔었고 지금 21선과 11선 지지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가 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 직전에 있는 고가까지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 우듬제팜을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월요일 시초가라든지 오늘 종가 그리고 한 2,300원까지는 분할 매수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선 부근까지.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3,000원 구간 이런 데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2,200원 잡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우듬제팜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오늘 리뷰했던 종목들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제가 리뷰했던 종목들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이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으로는요. 우듬제팜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 혹은 오늘 종가인 2,480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 2,2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듬제팜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주, 또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월요일 날 공략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으로 또 짚어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내일 토요일 11시에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